트럼프 행정부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을 개시했습니다. 상점들은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며 문을 닫았고 시장과 의원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주거지 한복판에 들어선 노숙자 판잣집으로 인해 주민들이 2년 넘게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남가주에 산타애나 강풍이 불면서 내일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연말을 맞아 기프트카드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특검이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뉴올리언스에 주 방위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을 개시했습니다. 상점들은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며 문을 닫았고 시장과 의원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코 등 남미 음식을 파는 상점입니다. 문을 닫았다는 표시 아래 이민세관국과 국경보호국 요원은 영장 없이 들어오지 말라는 인쇄물이 붙어 있습니다. 다른 상점은 함께 뭉쳐 서로를 지키자는 인쇄물도 내걸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이민자 단속에 착수한 것에 대한 주민들 반응입니다. What we're hearing is a lot of people who are staying home from work, who are keeping their kids out of school because they are concerned about these ICE raids that are coming but have already been happening here in New Orleans. 미 국토안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뉴올리언스에서 연방법 집행작전, 즉 이민자 단속을 시작했다며 범죄로 체포됐다 석방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괴물들이 거리로 풀려나 피해자를 양산하도록 방치하는 건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지역 당국이 이민국의 체포 요청을 무시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Catalina Crunch, which we are launching today down in New Orleans, we're first and foremost really focusing on those worst of the worst criminals, those criminals who have previously been locked up by local authorities. 여기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는 주지사의 요청이 있었다며 뉴올리언스 내 주 방위군 투입 계획도 밝혔습니다.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 뉴올리언스 시장 당선인은 민주당 소속입니다. If we're really working on the same goal of going after the very most violent offenders in the city of New Orleans, the National Guard does not help us toward that. 범죄 기록이 없는 이민자도 구금되고 있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민주당 성향 도시를 향한 이민자 단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LA 한인타운 주거지 한복판에 노숙자들의 판잣집이 들어서면서 2년 넘게 주민들이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민원을 넣어도 소용없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인타운 뉴햄프셔가의 한 주거 밀집 지역. 인도 위 사방을 두른 판자 안에 노숙자들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거주하는 한인 김모 씨는 하루하루 불안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파티를 벌이고 밤이면 고성방가가 끊이지 않아 잠을 이루기 힘들 정도입니다. 지난해에는 화재도 발생했고 집 앞에 낙서 테러 피해도 입었습니다. 결국 이사를 고민하고 집을 내놨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오픈하우스를 했는데 집은 너무 마음에 드는데 홈리스가 있어서 위험해서 안 되겠다는 사람, 또 집을 보러 왔다가 홈리스가 있는 걸 보고 발길을 그냥 옮기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다 무너진 거잖아요.
계획도 무너지고 또 주거에서 안정적이지 못하게 산다라는 것이. 판잣집에 붙어있는 건물에는 한인이 14년째 운영하는 봉제 공장이 있습니다. 2년여 전 노숙자들이 온 이후에 사방에 CCTV를 설치했는데 확인된 영상 속 노숙자들은 소화전을 뜯어 물을 공수하고 전봇대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고 있었습니다. 출입구를 봉쇄하고 담장에 철조망도 추가로 설치했지만 침입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일 심각한 게 저 홈리스 저분들 때문에 내가 보험을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험을 다시 들러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앞에 없는 거, 홈리스 걔네들이 없는 걸 사진 찍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불편이 이어진 지 2년이 넘었지만 정작 당국의 대처는 미흡합니다. 이웃 주민들끼리 서명을 받아 지금까지 시의원 사무실과 시 당국에 50여 차례 이상 민원을 넣었지만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직원들이 나와 철거가 이뤄져도 그때뿐이고 곧 다시 돌아오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구조물 밑에 바퀴까지 달아요. 그래서 철거하러 나올 때는 바퀴가 있으니까 이동하기가 수월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CD에서 청소하러 나올 때는 잠깐 옆 골목에다가 옮겨뒀다가 CD에서 청소하고 가면 또 한 5분 후쯤이면 다시 제자리로 갖다 두기 때문에 완전한 철거 작업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노숙자 문제와 관련해 시 당국의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인도 한복판을 막지 않고 이웃에 특별한 위협을 가하지 않는 이상 공용지에서 이들을 몰아낼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대응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LA시 당국은 노숙자들을 임시 주거시설로 이전시키는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가 해소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한인타운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온도는 다릅니다. 내년부터 대형 이벤트들이 줄줄이 열리는 가운데 LA의 고질적인 문제인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남가주에 산타에나 강풍이 불면서 내일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부터 시작된 이번 강풍이 내일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강풍주의보는 내일 오후 3시까지로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은 벤츄라 카운티, 해안과 내륙, 말리부 해안, 샌가브리엘 산맥, 산타클라리타 밸리 등입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앞으로 며칠간 맑지만 바람이 강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뉴저지에 거주하는 30대 한인 남성이 온라인상 괴롭힘과 스토킹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팰리세이즈 팍 경찰에 따르면 지난 30일 30살 문모 씨가 뉴저지 리치필드에 있는 자택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문 씨가 지난해 3월부터 수개월간 펠팍에 있는 이웃들에게 괴롭힘과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고 문 씨는 이들이 경찰에 신고해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여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적자인 문 씨는 사이버 괴롭힘과 스토킹, 테러 위협 혐의 등이 적용돼 버겐 카운티 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연말을 맞아 기프트카드 구매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기프트카드 사기 역시 해를 거듭할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구매 시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우수 기자입니다. 연말을 맞아 기프트카드 관련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범죄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는 겁니다. 올해는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용자에게 경품 추첨에 당첨됐다며 접근한 뒤 기프트카드로 세금 등 수수료 납부를 요구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프트카드로 특정 금액 납부를 요구하는 행위를 사기로 판단하고 이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미국 은퇴자협회에 따르면 시니어층 역시 기프트카드 사기의 표적이 되고 있는데 AI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친인척을 가장한 뒤 금전적 지원을 요구하는 사기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접촉을 통한 기프트카드 사기는 여전히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용의자들은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프트카드를 몰래 숨겨 카드 정보와 비밀번호를 탈취하고 재포장한 카드를 다시 매장에 전시합니다.
소비자가 돈을 지불하고 카드를 활성화시키면 충전된 금액이 순간적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카드 잔액이 없는 빈 카드만 손에 쥐게 되는 겁니다. 기프트카드는 비자나 마스터카드처럼 범용으로 활용 가능한 경우 아마존과 타겟 등 특정 유통업체에서만 사용 가능한 카드, 특정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고유 브랜드 기프트카드로 구분됩니다. 이 중 가장 많은 피해가 보고되고 있는 기프트카드는 비자나 마스터 등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카드입니다. 때문에 기프트카드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식 온라인 판매처를 통해 기프트카드를 구매한 뒤 이메일로 받는 것이 가장 좋고, 반드시 물리적인 카드가 필요할 경우라면 비자나 마스터카드보다는 유통업체가 자체 발급하는 카드를 구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난해 기프트카드 관련 사기 피해 규모는 2억 1,200만 달러, 올해는 이 규모를 넘어설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전 꼼꼼하게 따져보는 습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중식 프랜차이즈 판다 익스프레스의 모 회사 판다 레스토랑 그룹이 캘리포니아 유해물질 관리법 위반으로 100만 달러가 넘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어제 리버사이드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500곳이 넘는 판다 익스프레스 매장에서 탄산음료 시스템에 사용되는 이산화탄소를 부적절하게 취급한 정황이 드러나 민사소송이 제기됐고, 회사는 직원 교육 미실시, 교육 기록 누락 등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리버사이드 내 30여 곳을 포함해 캘리포니아주 전역 500개 이상의 매장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레스토랑 내 이산화탄소 취급은 법으로 누출 감지, 안전 취급 교육을 필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다 익스프레스 모 기업 측은 직원 교육과 기록 갱신 등 시정 조치를 취했으며 민사벌금 88만 1,925달러, 환경 프로젝트 기금 10만 달러, 수사 비용 7만 5천 달러 등 약 105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메디케어를 이용 중이신가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으로 월 185불 파트비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아 한인단체들의 연말 모임으로 남가주 지역 한인사회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각 한인단체 송년 모임으로 옥타 LA는 5일 금요일 오후 5시 빌트모어 호텔에서 송년 모임을 개최합니다. 행사에는 26대 신임 회장의 이취임식이 열립니다. 가주 한인건설협회도 같은 날 6시 윌셔 컨트리 클럽에서 송년 모임을 갖습니다. 대한항공 전직 여승무원 동호회는 4일 오후 6시 셰라토스 세리토스 호텔에서 연말 파티를 준비 중으로 설혜련 회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함께 모여 화합해 힘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남가주 한인부동산협회도 오는 11일 오후 6시 셰라톤 세리토스 호텔에서 송년의 밤 행사를 준비 중으로 행사에는 37대 회장 이취임식이 진행되며 다양한 네트워킹을 통해 내년 한인 부동산 업계의 힘찬 출발을 다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상공회의소는 오는 17일 웨스틴 호텔 애나하임에서 갈라를 개최합니다. 48대 회장단의 취임식과 어워즈가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한인 경제단체와 기업, 동문회와 동호회들까지 각각 연말 송년회를 준비 중으로 일정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내년 1월부터 메디칼 자격 요건 변경으로 올해 말까지 서둘러 가입할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베스 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자격 변경 전 가능한 많은 주민이 메디칼에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민, 영주권자, 난민, 망명 승인자 등은 충족하는 신분에 해당하며 방문, 유학생, 단기 취업비자 소지자, 1년 미만 임시 입국자는 충족하지 않는 신분으로 내년 1일부터 19살 이상 성인 중 충족하는 이민 신분이 아닌 사람들은 메디칼 전체 베네핏 신규 가입이 불가능해집니다.
기존 가입자는 갱신만 제때 하면 신분과 관계없이 유지되며 갱신에 실패할 경우 응급, 임신 관련 진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메이어스 펀드는 연말까지 신청을 마칠 수 있도록 핫라인과 1:1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와 만나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미국 기업이 최상의 제품을 가장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NBC와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황 CEO는 오늘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황 CEO는 첨단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가 논의됐다면서 우리는 수출 통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기업이 최상의 제품을 가장 많이 먼저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반도체 업체가 중국 등 우려 국가에 제품을 보내기 전 미국 내 수요를 우선 충족하도록 하는 법을 국방수건법에 포함하는 데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11월 고용이 예상과는 달리 전월 대비 감소했다는 민간조사 업체의 지표가 나왔습니다. 미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은 11월 민간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3만 2천 명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는 11월 중 고용이 4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고용시장 동향을 가늠하기 위해 이번 발표 결과에 주목해왔습니다. 어제는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특검이 징역 15년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법 위에 군림했고 진정한 참회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27일 형사부 오전 재판 진행하겠습니다. 구속 기소된 지 석 달여 만에 열린 김건희 여사의 결심 공판. 특검은 도합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특검 측은 김 여사가 대한민국의 법 밖에 법 위에 존재해왔다며 반성의 기미가 없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고 팔며 주가를 부양해 8억 1천만 원의 이득을 얻은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특권적 행태로 수사를 회피하며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교 청탁과 함께 고가 목걸이와 가방을 받은 혐의는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했다고 했습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붕괴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의 피고인 신문에서 진술을 거부한 김 여사는 최후 진술에선 제가 가진 자격에 비해 잘못한 게 많은 것 같다며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혐의에 대해선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8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샌프란시스코시가 식품 대기업 10곳을 상대로 초가공식품이 주민 건강에 피해를 줬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시 겸 카운티 정부는 어제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 업체들은 코카콜라 컴퍼니, 펩시코, 크래프트 하인즈 등 10개 대표 식품 대기업으로 샌프란시스코시 정부는 초가공식품이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해 지역 정부가 부담한 의료비 손해가 컸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재판 과정에서 제시될 전망으로 샌프란시스코시 정부는 초가공식품의 유해성은 과학적으로 입증됐고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업체들을 대표하는 소비자 브랜드 협회는 가공됐다는 이유만으로 식품을 악마화하는 것은 소비자 오도라며 시 정부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이 전 세계 재외동포 단체들을 대상으로 2026년도 제1차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오는 19일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수요조사는 2026년 한 해 동안 각국에서 추진될 다양한 동포단체 활동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재외동포 사회의 발전과 권익 신장을 위한 예산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지원 대상은 현지에서 추진되는 사업 가운데 한인회관 연합 활동, 고국 동포 간 교류, 동포 지위 향상과 차별 해소, 문화예술 교류, 공공외교 활동, 차세대 교류와 역량 강화 등으로 재외동포청 중점 지원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통해 제출 후 이를 출력해 서명한 스캔본과 첨부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하면 됩니다. 주식시장은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개장 초 약세를 강세로 뒤집었는데요. 어제 내스닥에 이어 다우존스와 S&P 500까지 월요일 하락분을 모두 복구한 B자 모양의 회복세를 완성했습니다. 5천 건 증가가 예상됐던 ADP 민간 고용이 오히려 3만 2천 건 감소하며 2년 8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는 고용 쇼크를 나타냈지만 오히려 다음 주 금리 인하를 확실시하는 호재로 둔갑했습니다. 또한 ISM 서비스 지수는 전망치를 웃돌며 경기 둔화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그럼에도 매수세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패닉바잉 수준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했는데요. 글로벌 유동성 압박을 시사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압력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AI 소프트웨어 판매 할당량을 축소했다는 보도와 함께 25주 최저치에 다시 근접한 마이크로소프트는 매그니피선 7 중 5종목을 약세로 끌어내리는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기정사실화된 다음 주 금리 인하에 대한 안도감과 1년 중 세 번째 좋은 달로 꼽히는 12월이 산타클로스 랠리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은 투자 심리를 지탱하는 원동력으로 자리 잡은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